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평소에 옵션 만기일보다 조금 더 제가 유익 있게 오늘 장을 관찰했던 것은 지수들이 지금 전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는 전고점을 이만큼 남겨두고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어찌됐건 뚫건 저항받고 떨어지건 이 갭은 매꾸로 가리라고 봤는데 오늘은 거의 뭐 이제 보합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일단은 뚫어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전고점을 뚫고 종가상으로 아예 양봉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일단은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착했다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요. 완전히 이 정도를 지지선 삼아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벽히 안착을 하는 모습, 를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기대를 해보면서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근에서는 매매할 때 현금 비중을 뭐 한 50% 가까이 가져갔고요. 지금 오늘은 조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뭐 한 6, 70%까지 매매를 하고 있고 만약에 돌파 후에 안착하고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현금 없이 풀 비중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정말 뭐 악재라고 할 만한 뭐 그냥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정도의 결과는 괜찮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이런 정도의 급격한 시장의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외국인은 지수를 끌어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스피 뭐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다시 쏠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너무나 좋은 수급이 들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마감하고 동시효과 때 외국인 수급이 엄청 대폭 들어오는 모습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단은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매매하기가 굉장히 또 곤란하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돌파를 할 거라고 어저께도 이제 말씀은 일단 드렸지만 이거 돌파다라고 또 따라잡았다가 저희가 저번에 여기 이때 돌파로 보고 따라갔다가 한번 또 크게 혼났잖아요. 이 하락분을 손실을 감당했어야 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이때랑은 좀 모습 자체가 다르고 돌파할 가능성에 저도 무게를 조금 더 두고는 있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가 먼저기 때문에 확실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매매 비중을 늘리거나 매수 타점을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여기서 막 따라잡지 않아도 상승분이 만약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기껏해야 이 정도 상승분 내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눌릴 때 들어가면 돌파 때 위험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또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완전히 방향성을 정하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웬만하면 스윙 매매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랑 로보로보 두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 급등주 기준봉 눌림목 매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한번 먹고 나왔죠. 이때 5일선 안에서 형성되는 캔들에서 5일선 반등으로 보고 들어가서 이 슈팅을 한번 먹고 나왔고 다시 한번 들어갔던 매매가 되겠고요. 이때 이때 들어가서 이 슈팅을 일단 한번 먹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음봉 투매로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떨어져 주기 때문에
5일선 안에서 내가 한번 먹고 나왔으면 그 다음 타점은 어디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던 2월 20% 수익의 비결, 기준봉 눌림목 매매 이거를 보고 오시면 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기준봉이 출현을 하면 5일선 안에서 나오는 반등을 1에서 2회 정도 우리가 먹고 나와주고, 그 다음에 7.5에서 11선 안에서 반등을 또 한 1회 정도 먹고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인 투매로 떨어질 때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나오는 반등을 또 먹고 나와주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투매가 진행됨에 따라 그 반등을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형식의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안에서 일단 한번 먹고 나왔죠. 좋은 종목들은 뭐 1일차, 2일차에도 두 번 정도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일차 캔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리딩에서는 좀 매매를 했고요. 한번 먹고 나오고 기다리면은 이제 7.51선이랑 11선에서 분할 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평선만 가지고 무조건 닿는다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평선과 중요 지지대들을 같이 봐주면서 매매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중요한,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됐고 뚫었으니까 떨어지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자 지지이자 반등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점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타점에 두 번씩이나 잘 지지받았던 이 타점에 한 번 더 떨어지고 7.5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 지지 타점이랑 7.51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한번 사고, 이렇게 11선 올라오면 혹시 떨어지면 또 한번 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은 들어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내가 바로 매수를 이 타점에 걸어놓고 살 것인지, 조금 불안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지지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샀던 시점은 봉이 한 요 정도 됐을 때 샀거든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좀 양봉에 따라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과 디테일함이 장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경험에서 나오는 매매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매매를 많이 해가면서 본인이 터득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제가 이렇게 말로 그때그때 상황마다 종목마다 시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말로 그때 설명드리긴 힘들고, 지금 이렇게 매매 복귀를 하는 것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이런 종목이 이런 상황에서는 걸어놓고 사기보다는 이렇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3,610원, 이 양봉의 절반 정도 부근 10원, 20원 사이에 샀고,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장중에 뭐 한 큰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매도가 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 쓰리바닥까지 형성을 하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종가 베팅 형식으로 들어갔던 면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작게라도 여기 쌍바닥, 크게 보면 쓰리바닥 만들어준 이런 타점이 뭐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됐고, 오늘 뭐 장 초반에 빠르게 슈팅이 나와서요, 절반씩 잘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로보도 로봇 관련주 대장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로봇 관련주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훨씬 고점이더라도 대장주를 매매해줘야 수익 내고 날 확률이 훨씬 크고요. 대장주가 주가는 훨씬 높지만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떨어질 땐 후발주들보다 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매매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로보는 1차 상승에 2차 상승에 이 고가권에서 박스를 형성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가 힘든 주가의 위치잖아요. 근데 뭐 2등주, 3등주들은
뭐 이런 상태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으면 마음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실수의 한 부분이다. 주가가 높더라도요, 무조건 대장주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도 저희가 들어갔던 타점이 이 타점에 들어갔습니다. 상승이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의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안에서 뭐 매매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일선 반등 후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7.5일선, 11선 이렇게 나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7.5일선, 11선 이렇게 분할 매수 작전으로 매수가를 드렸고, 7.5일선 부근에서 1차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시원하게 반등이 빠르게 12% 가까이 나와줬는데, 저희는 이 상승분을 다 먹지는 못했고요. 이게 조금 리딩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리딩의 한계는 미리미리 제가 매도가를 웬만하면 드려야 이제 회원님들이 업무 보면서 매도가 걸어놓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급등주들은 슈팅이 훅 나왔다가 훅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팔자고 카톡 쓰는 순간 주가가 떨어져 버리고, 그것을 이제 카톡을 보고 매도 준비하려고 하시는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는 시점이랑 너무 상이해 버리니까 또 뭔가 좀 잘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근데 이제 더하고 빼면 다 똑같아요. 제가 팔자고 하고 나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팔자고 하는 시점보다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더하고 빼면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카톡 보고 와서 조금 리딩 매도가보다 낮더라도 그냥 그대로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 매매할 때는 슈팅이 진짜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판단될 때는 정해진 매도가에서 뭐 절반 정도 일단 팔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이제 호가창이랑 보면서 매도를 할 때가 있고요. 슈팅이 뭐 엄청 강한 힘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안 되면, 저도 개인 매매할 땐 웬만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저항값이나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자유매매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려면 그 주식 매매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실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멘탈 관리에도 좋다. 왜냐면은 어떨 때는 뭐 3%, 5%, 어떨 때는 10%,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주다가 한번 수익이 한번 크게 나잖아요. 뭐 갭이 엄청 높게 떠서 갑자기 내가 팔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슈팅이 나와서 갑자기 뭐 한 15%, 20% 이렇게 먹게 되면, 기계적으로 매매하던 이 습관에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 걸어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고, 다음날 이 타점이 오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걸어 놓은 거죠. 근데 슈팅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걸어놨던 거 취소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더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또 그럴 때는 정확히 내가 매도하려고 했던 타점 주고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또 물리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매도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슈팅이 나오는 와중에 헛과창의 상황이 바뀌는 거 보면서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매도를 한다는 게, 뭐 저도 그렇게 아직도 매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직 주식을 이렇게 배워가시는 과정이고, 자기만의 원칙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이런 매매 하실 때는, 눌림목 매매 하실 때는 주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봉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있어요. 사실은 뭐 5일선 안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종목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마다 테마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종목의 이런 자리는 조금 더 수익을 길게 볼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모든 매매를 매도할 때, 그
변동성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매도가 안 되고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멘탈 많이 나가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팔고 나서 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도요. 내가 팔고 나서 떨어진 거랑 내가 팔고 나서 간 거랑 뭐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고 빼보면 또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팔고 나서 뭐 막 더 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을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 지금 테마주가 또 한때 뭐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또 소강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로 강한 테마주들이 출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이제 5G 관련주 전파기지국 정도가 왔는데, 차트가 뭐 그렇게 이쁜 차트라고는 생각은 일단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바이오도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이슈 개별 종목이긴 한데 웬만한 테바주보다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뭐 1차 상승에 상한가가 두 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부터 보면은 거의 뭐 160%, 170% 상승인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고가권에서 뭐 공격적으로 아무리 지금 장이 좋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민은 얘가 떨어지면 7.51선, 11선 이렇게 분할 매수를 보통 같은 경우면 하면 되는데 이 종목 현대바이오는 지금 이격이 너무 커서 상승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간격이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주가가 고가권이고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좀 낮춰서 7.51선이랑 11선 사이와 한 11선 요 정도 오면 이 상한가 종가 부근이자 11선 부근 오면 한번 매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저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지금 장이 좋아도 음봉으로 크게 한번 투매 한번 떨어지면서 7.51선 깨는 흐름을 저는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심 종목 이렇게 돌리면서 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기까지 와야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지, 현대바이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목을 제가 할 때. 홈캐스트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뭐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는 윗꼬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일단 저는 조금 판단이 돼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길고 변동성 큰 종목들이 빠르게 수익도 좀 잘 주는 편이어서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입니다. 관종에 좀 넣어두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는 이제 뭐 칩셋 미디어도 종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들어가서 이 반등 먹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서 이 반등 먹고 나왔었죠. 여기서 이게 그 만 원 아래에서 치리하게 움직이다가 만 원 이렇게 깨는, 만 원 이제 돌파하고 나오는 슈팅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얘가 뭐라 그럴까요? 막 힘 있는 모습이 안 보여서 얘가 생각보다 끼가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잘못 판단했다 싶더라고요. 끼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기 때문에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털린 캔들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물량을 뭐 매집한 캔들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내일 다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채우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했던 윗꼬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물량을 털어낸 윗꼬리가 되는 건데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저점 부근, 박스권에서 나오는 이런 윗골이었다라고 하면, 물량을 소화하고 매집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고가권에서 나오는 이런 긴 윗꼬리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돈을 더 벌기보다는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매매의 관점에서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좀 눌리면 뭐 이런 정도 이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절대선 부분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 슈팅의 시작점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거기다가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0원 정도 만약에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접근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손절선을 이제는 짧게 잡고 가는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북주는 진짜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좀 사볼까? 어저께부터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좀 걷어들였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면 리딩이었으니까 매매를 안 한 거고요. 개인 매매라면 그냥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소액만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살려면 어제 샀어야 됩니다. 종가 베팅으로 11선. 그렇고 이제는 내일이 이제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뭐 급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LB 세미콘은 이제부터는 재료가 물론 방탄소년단이 12일 날 내일 컴백을 하고 이제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차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BTS 관련 이슈에 따라서 쌍봉을 만들러 가는 모습으로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세우고는 있는데 뭐 정말 다시 한번 뭔가 강한 재료가 바탕이 된다면 조정 크게 안 주고 또 이렇게 뭐 갱신하러 갈 수도 있겠죠. 워낙 괴물 같은 종목이라서 섣불리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매매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저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편이라서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제가 스윙 관심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호텔신라, SM, 뭐 메디톡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호텔신라는 마음이 너무 아픈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이날 봉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매수를 하지를 못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 기업들 종목들 중에 박스권을 한 번에 이렇게 갭 띄우면서 돌파하는 매물 소화는 캔들 출현하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매물을 좀 더 소화한 다음에 레벨업 하면서 빵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어, 종목까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GS건설이었나? 아무튼 그런 한번 봐볼까요? 이 패턴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GS건설 이때죠 이때. 그러니까 빵 띄우고 매물 소화 이렇게 딱 하고 레벨업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이런 패턴이 GS건설 말고도 제가 몇 번 좀 봤던 패턴이고 호텔신라가 딱 정말 그런 격으로 딱 형성이 돼서 이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평소 같은 뭐 변명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저도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 주식이라는 게 심리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얘를 딱 이 세 종목으로도 들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수익 내는 기법을 잘 알고 종목 보는 눈이 좋고 해서 평소에는 누구나 수익을 잘 내지만 항상 주식하면서
계좌가 불어나느냐 감소하느냐의 그 변곡은 어디서 생기냐면 결국은 내가 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어, 장이 좋을 때보다는 사실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겨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뭐 시장과 맞서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뭐 세력과 싸우고 외인과 기관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주식은 저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은 바짝 1, 2년만 공부하면은 진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수익 나는 패턴, 뭐 기법, 종목 찾는 거 이런 것들 진짜 1, 2년만 뭐 정말 바짝 공부하면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스킬은 다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어, 1, 2년 그런 스킬을 익히고 이 나머지 5년, 10년의 세월이 어떤 것을 다듬는 데 쓰여지냐면, 경험 쌓고 멘탈 관리하고 마인드 관리하고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좋은 습관을 형성해가는 과정들,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수익 내기까지. 주식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주식으로 수익이 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스킬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순간순간 흔들리는 멘탈을 잘 바로바로 그때그때 잡을 수 있는 마인드, 정신력,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매매할 때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수익 내는 방법을 아는 시간보다. 그래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3월 중순 조금, 3월 뭐 그러니까 2월 말부터 3월 중순 넘어서까지 수익이 많이 좀 나다가 3월 말쯤 해가지고 좀 장세가 꺾이면서 진짜 힘든 장이었어요. 단순히 지수가 하락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좀 수익 내기가 힘든 장에 돌입을 했고, 그때 뭐 저도 뭐 손실을 좀 봤죠. 손실을 좀 보면서 멘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우리가 그 멘탈이 깨질 때 관리하는 방법으로, 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탈이 흔들리고 깨지고 손실이 나고 이럴 때 더 매매를 많이 하시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위 분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좀 손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거나, 뭔가 좀 매매가 좀 안 된다거나 멘탈이 좀 흔들릴 때는 한 템포 쉬시는 게 진짜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3월 말쯤 그쯤에 조금 매매가 좀 꼬이면서 한 템포 쉬자고 마음을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멘탈이 다시 잡아질 때까지 쉬자라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뭐 리딩에서도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스윙 종목은.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뭐 진짜 최애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참 잘 갔어요. 그때 보면은 한번 또 털어내죠. 털어내고 죽일 것처럼 하더니 빵 띄우고 이렇게 가버리고. SM 뭐 지금도 매수 타점으로 삼기에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거는 이때 돌파할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 장이 이때 당시에는 좀 확실히 좋은 장으로 돌아서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장에서는 이제 돌파는 척하고 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타이밍을 한 번은 놓쳤다. 하려면은 이때 종가 베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한 번은 놓쳤고, 저도 이거는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거 돌파하다가 몇 번 물려가지고 3월 말에 약간 이게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정말 쉽니다. 어, 뭐
확률 높은 자리가 왔는데도 본인 자체적으로 심리가 쫄리면 매수가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또 매수 못했던 종목이 날아가 버리면은 막 허겁지겁 다른 종목 욕심내어서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메디톡스도 이것도 보기는 여기서부터 지켜봤는데, 뭐 아직 그렇게 늦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놀림자리를 준다거나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레벨업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스윙 종목으로는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고 있고, 제가 뭐 대형주는 잘 안 해서 안 하는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한 종목 뽑아드리면, 한국전력이 바닥을 좀 단기 바닥을 형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닥을 잡은 것 같아서, 이게 뭐 손절도 짧으니까 여기 아니면 뭐 28,000원 정도 대응 잡고 매수하셔서 뭐 한 이 정도 부근까지 뭐 봐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매수는 안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느린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렇게 있고, 야, 저 힐라코리아도 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잘 가요. 조정 심하다 그냥 매수하면 저도 개인 매매는 이때 들어갔거든요. 리딩에서는 사인을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때 들어서 짧게 먹고 나왔는데, 그 시장에서 정말 잘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개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종목들 좀 넣어놓고 지수 투매 나올 때마다 단기 투매 받아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참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